AI models. AI 요즘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주변에 챗GPT 안 써봤다는 사람 보기 힘들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제는 진짜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KTX 타고 가는데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도 챗GPT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길 가다가 모르는 나무나 꽃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일을 할 때나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이제 네이버나 구글보다는 챗GPT를 먼저 찾습니다. 근데 챗GPT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쓸 때마다 놀랍고 신기하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멍청하고 거짓말하고 뭔가 아쉬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챗GPT 잘 쓰는 법 이런 거를 검색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각자 하는 소리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쓰는 게 좋다더라. 그래서 아직 챗GPT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챗GPT 사용법들과 꿀팁들을 모아서 실제로 효과가 검증이 되었고 무료를 쓰시든 유료를 쓰시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정보들로만 이번 영상에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아마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막 개발자,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서는 AI를 제일 잘 다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솔직히 좋아요 한 번 정도는 눌러줄만 하다. 그쵸?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챗GPT를 시작하시면 무조건 해야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누르시면 챗GPT 맞춤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내 이름과 직업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라고 나와있죠. 이걸 통해서 챗GPT가 나한테 어떻게 답변을 줬으면 좋겠는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존댓말로만 대답해라, 혹은 친구처럼 반말로 편하게 말해라, 질문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대답을 해라, 혹은 빠르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답변을 주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좋아 보여가지고 저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고 있는데 대충 보시면 뭐 항상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대답해라, 네가 인공지능이라서 대답할 수 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는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네가 나한테 더 디테일한 부분을 요청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챗GPT 들어가서 사용하고 계셨을 텐데 이것만 설정해 두셔도 여러분이 받으시는 답변의 퀄리티가 전보다는 눈에 띄게 좋아지실 거예요. 밑에 챗GPT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 왜 시험 문제 풀 때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챗GPT도 똑같이 출제자인 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내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저는 뭐 AI 유튜버이고 사람들한테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AI가 유용한지 뭐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두 번째는 질문을 하는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챗GPT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챗GPT 사용법을 알려주는 블로그 글 작성해줘, 뭐 거래업체 담당자한테 계약서 변경을 요청하는 이메일 써줘, 나는 어떤 제품을 팔고 싶은데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획해줘. 이렇게 질문하면 챗GPT는 90% 이상은 형편없는 답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은 질문을 할수록 좋은 결과물을 주거든요. 이 챗GPT한테 실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사용자 본인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인물, 상황, 목적, 방법. 뭐라고요? 인물, 상황, 목적, 방법. 이 네 가지 요소들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인물, 챗GPT한테 역할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너는 AI 분야 전문가야, 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마케터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 지정해주면 마치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챗GPT가 실제로 그 인물에 몰입을 하고 빙의를 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답변도 전문가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챗GPT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챗GPT 사용법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야 해, 뭐 이렇게 던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은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내 목표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뭐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싶다, 혹은 개발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칼럼을 쓰고 싶다든지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은 말 그대로 이 작업을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과정과 가이드라인, 지침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빼줬으면 좋겠다, 정중한 투로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혹은 친근하고 편안한 말투로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인물, 상황, 목적, 방법에 맞춰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퀄리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하냐, 너무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맞아요. 저도
귀찮아서 매번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질문도 간단하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중요한 일을 시키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을 할 때는 질문을 대충 하게 되면 결과물도 마음에 안 들 것이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답답해서 내가 직접 수정하게 되고, 이러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확실하게 잘 넣어주는 게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질문의 4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죠? 인물, 상황, 목적,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방법입니다. 우리가 챗GPT를 쓰는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고, 일을 할 때는 how,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일을 할 때는 이 방법을 어떻게 제시해 줄까요? 나도 할 줄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어떻게 알려주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잘 하는 일들은 굳이 챗GPT한테 일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할 줄 모르는 거를 전문가처럼 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을 때는 챗GPT한테 스스로 방법을 제시하라고 하면 돼요. 좋은 기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블로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챗GPT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좋아, 네가 말한 대로 진행해줘,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구성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알아서 척척 일을 해주겠죠. 추가로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나한테 질문을 해달라고 하세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챗GPT를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챗GPT는 도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일을 하는 동료, 팀원,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다가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뭐야, 잘 안 되네? 이러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죠. 근데 사람과 일을 할 때는 어떤가요? 일이 잘 안 되면 바로 돌아서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으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갑니다. 챗GPT도 이렇게 쓰셔야 해요. 나는 질문만 하고 너는 답변만 해, 이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너가 나한테 질문해줘, 나한테 부족한 부분은 네가 짚어주고 개선점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신다면 챗GPT로 작업을 하실 때 능률이 훨씬 올라가실 겁니다. 혹은 직접 예시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일들은 뭔가 완전히 새로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도 다 하는 일이고 수많은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일들이에요. 직장에서도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시킨 대로 착착 잘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논문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논문들은 내용은 각자 다 다르지만 가설을 세우고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이 큰 구조는 같습니다. 학계에서 인정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논문들은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전개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그런 논문들을 몇 개 가져와서 챗GPT한테 준 다음에 이 예시들을 분석해서 나한테 맞게 논문을 작성해줘, 혹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시를 주게 되면 챗GPT는 그 예시에 맞춰서 답변을 주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편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챗GPT 보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텍스트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머리에서부터 손가락까지 필터링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딱딱해지고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거든요. 근데 편하게 말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회사에서 회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챗GPT한테 네가 나한테 회의 때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나한테 물어봐 달라고 한 다음에 저는 그냥 인터뷰를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들을 보고서로 쓰려고 하는데 우리의 대화를 바탕으로 구성안을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에 굉장히 집중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챗GPT랑 대화를 하면 모든 내용을 챗GPT가 다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로만 작업할 때보다 내 업무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챗GPT는 인공지능이지만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AI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학, 과학, 코딩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주면 가끔씩 중간에 실수를 해서 틀린 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긴 텍스트를 처리해야 하는 작업을 주면 중간에 막 내용을 빼먹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챗GPT가 실수할 확률을 현저하게 낮춰줄 수 있는 마법의 문장이 있는데 바로 단계별로 생각해봐입니다. 우리 왜 시험 문제 풀 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3번? 이런 식으로 막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풀이 과정을 써내려가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챗GPT한테도 이 과정을 강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단계별로 세분화한 다음에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하는 확률이 훨씬 낮아지고 만에 하나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 여기서 실수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수정해봐 이런 식으로 쉽게 실수를 파악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좀 복잡하다 길다 하는 일들을 시킬 때는 꼭 마지막에 이 단계별로 생각해봐 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6번째, 챗GPT가 주는 답변에 피드백을 주세요. 얘가 주는 답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좋아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마음에 안 든다면 막 욕하고 다그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어디가 아쉬운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해주세요. 아까 제가 챗GPT를 도구가 아니라 사람처럼 대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을 잘 해주면 얘가 또 그거를 다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답변을 줄 때도 다 반영이 되어서 점점 사용자 맞춤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챗GPT를 300%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거는 비단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AI들을 사용하실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들이니까 좋아요 눌러 놓으셨다가 나중에 기억 안 난다 싶으시면은 반복해서 돌려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arlin.co.kr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인생을 바꾸는 챗GPT 실전 활용법이라는 제가 직접 만든 강의가 있으니까 같이 더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